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에코 마케팅인데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에코 마케팅이라 말해야 되는데 에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 회사는 과연 광고 대행사인가 아니면 제품 판매사인가 조금 정체성에 있어서 헷갈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꾸준히 올라와 요청 주셨던 기업 중 하나가 에코 마케팅입니다. 제 채널이 8월 30일경에 만들어졌거든요. 8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대략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거의 꾸준하게 요청이 들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 마케팅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제가 투자를 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요청 주신 주주님들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남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일남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채널 구독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들 꼼꼼하게 들어보신 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복습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응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이라든지 제안사항이라든지 등등등등 기타 의견들은 영상의 댓글 또는 제가 네이버에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편안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코마케팅 20년 3분기 보고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기 보고서고요. 자,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고요. 학동로에 있네요. 논현동 학동로에 있는 기업입니다.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에코 마케팅이라 하고 당사는 2003년 3월 TNT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4년 9월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대행 사업을 시작하여 상으로 에코 마케팅으로 변경하였고 16년도 8월 달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이고요. 사업의 내용에서 자세히 주요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데일리 앵코가 메인 비상장 연결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었어요. 회사 BM이 특이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본업이 마케터거든요. 마케터라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역을 보는 것도 좋아해요.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라는 것들, 이런 걸 제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봤어요. 위메프도 했고 아모레도 했고 이렇게 성장해온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데일리 앵코 지분 취득했고 지금 거의 한 80% 정도 가지고 있죠. 77에 약 80%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루가 오라였나? 그 회사죠. 20% 지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6% 처분했으니까 아마 재무제표상 이 처분한 내역이 남아있게 되겠죠. 재밌는 기업입니다. 보니까 확장을 마케팅으로 하다가 아마 정체가 보여서 이렇게 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해봐도 돈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총수는 1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3,239만 주 발행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배당을 좋아하는데요. 이 기업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 대략 한 1%대 정도, 어디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4,000원이니까요. 810원 나누기 24,000원 해보면 뭐 한 3%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배당해주는 회사들이 좋죠.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분기 배당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뭐 매번 들으신 분들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조금 몇 초 뒤로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읽어보실 때 상태표랑 손익계산서만 보시고 저는 재무제표 읽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이 두 개만 만약에 봤을 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대략 한 10%에서 20%밖에 봤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가능한 주석까지는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업에서 의외로 힌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꼭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 강조드리고요. 에코마케팅 사업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의 개요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TV 광고를 보시면 ATL이라고 합니다. TV 광고는 이제 매스미디어로 뿌리는 거니까요. 실제로 고객에 대해서 인지도로 높아질 수 있으나 이 높아진 인지도가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온라인에 사용을 하는데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졌는지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마케팅을 진행한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에 달아놨죠. 이건 도대체 광고 대행사인지 판매사인지 뭐 헷갈린다고 했는데요. 데일리 앵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일리 앵커는 D2C 기업이고요. 뭐 비디오라든지 미디어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팔고 있는 사실 제가 이 에코 마케팅 보기 전까지 클럽 미니 마사지 이거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에코 마케팅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 보았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고요. 현재 광고 시장의 목표인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전환, 스위칭을 위해서 즉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객들 타겟팅하고 그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거는 모든 광고주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광고주지만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고요. 전통 미디어의 경우 노출량 자체로는 우세하지만 즉 TBCF 같은 경우 우리 텔레비전 TBCF 같은 경우는 노출량 우세하죠. 막 돈을 뭐 몇십억 몇백억 뿌리면 정말 노출도는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매스로 뿌려지죠. 매스로 뿌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지금 제 휴대폰이 삼성 휴대폰인데요. 삼성 이번에 뭐 노트 21이 나왔다 예를 들어 쭉 뿌렸으나 예를 들어서 이 TBCF가 실제 이 구매 타겟한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비용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만한 게 아직도 없긴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최적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실제 내 타겟에게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이건 너무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용자는 불필요한 광고가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된 광고만 보는 게 가능해졌다. 이거는 너무 아름답게 광고를 표현한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게 그 드라이기 관심이 많거든요. 다이슨 드라이기를 뭐 검색을 했다 칩시다. 치고 나면 어느 사이트 들어가든 막 다이슨 드라이기 옆에 광고가 막 붙어 다녀요. 그게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구매할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혹은
그 외에 다른 또 광고를 볼 때까지 쫓아다니죠. 뭐 어쨌든 뭐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제가 이 생각했어. 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불필요한 광고가 아니라 진짜 제가 보고 싶은 광고 쫓아다니게 하니까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광고만 쫓아다니니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나? 사실 광고가 없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뭐 광고주, 이용자 미디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해본 입장에서는 뭐 효율이 뭐 엄청 뭐 스위칭이 높거나 아직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니면 제가 담당하는 제품이 그런 시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또한 퍼포먼스 광고로서 기존처럼 CPM 이건 노출도에 대한 과금이고요. CPC 요즘 거의 대부분 CPC로 들어갑니다. 코스트 퍼 클릭인데 광고 클릭하실 때마다 그게 일어나는 거죠. 저기 뭐야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이버 쇼핑 들어가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또 뭐를 할까요? 제가 결혼했으니까 청소기를 산다 칩시다. 청소기를 사러 들어갔어요. 검색해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 그 네이버 쇼핑 최상단에 보면 그 제품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 오른쪽 밑에나 이렇게 보시면 광고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클릭할 때마다 요금이 광고료가 이제 광고주한테 부과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CPC라고 하고요. 그렇죠. 요즘에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말은 맞고요. 그리고 뭐 광고 노출 대상 및 타겟 오디언스 경매, 여기 경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전 그 청소기를 계속 이야기할게요. 청소기, 그렇죠. 청소기를 이야기합시다. 청소기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제 청소기를 사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일이 됐는데 코드 제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자리는 이렇게 비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비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 네이버에 돈 제일 많이 낸 놈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재밌죠? 이쪽 시장이 재밌어요. 이래 보시면 괴로운데. 자, 기본적으로 광고비 부담 측면에서 광고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대형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소형 및 스타트업 광고주까지도 활발해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TBCF라든지 전통 ATL 채널 신문 광고 그리고 라디오 광고 그리고 TBCF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뭐 TBC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처럼 광고가 막 100억 뭐 1년 단위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은 그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지명 광고 넣으려고 해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인기 있는 컬투쇼라든지 이런 곳에도 사실 광고를 넣으면 비용이 비싸거든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부담이 가는 비용인데 이 퍼포먼스 광고를 통해서 사실은 아예 할 수 없었던 광고를 할 수 있게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해졌고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제대로 적어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다가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지금 도대체 이 부분에서 제가 뭘 실망했을지 딱 느껴지시나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자, 뭐냐면 자, 폰트가 다르죠. 글자 폰트가, 그죠?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거죠. 이거는 아마 굴림 같고요. 약간 신명조 같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뜻입니다. 약간 짜집기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조금만 더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뭐 사실 이런 보고서만 봐도 그 회사의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조금 아직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은 충실하니까요. 보도록 할게요.
데일리 앵커는 비디오 커머스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 중인 D2C 기업입니다. Direct to Consumer입니다. 글로벌 공통으로 기존 대형 유통업체 위주의 커머스에서 브랜드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D2C 트렌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뭐 생산 브랜드까지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 전통 커머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뭐 홈쇼핑 더 있을까요?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뭐 대략 이 정도 있겠네요. 뭐 이런 곳에 들어갈 때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뭐 가령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했을 때 뭐 극단적인 예로 했을 때 100원 팔면은 편의점에서 50원 가져가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공식 스토어에서 고객한테 직접 갈 때는 회사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브랜드가 좋아야 됩니다. 브랜드가 좋지 않으면 조금 살아남기가 쉽지 않고요. 아니면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즉 이 말은 여기 데일리 앵커에서 하는 것들은 광고 선전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D2C의 경우 불필요한 유통 마진, 아까 말했던 뭐 백화점한테 주는 마진, 그리고 대형마트, 뭐 편의점에 주는 마진을 줄여서 가격 경쟁 우위, 즉 가령 뭐 아까 극단적인 예지만 100원짜리를 50원밖에 제 마진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0원은 유통사에 줘야 되고 이랬을 때 소비자 가격을 70원으로 설정하고 온라인으로 팔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졌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마진이 늘어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형 유통 채널에서에 대한 소비자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뭐 관리할 수 있어 브랜드 관리에 유리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에 팔면 소비자 데이터가 내가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직접 했을 때 뭐 로그인해서 살 거기 때문에 이 고객이 연령이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배송하는 뭐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한 번 성공하면 다음 거는 조금 더 성공하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대형 글로벌 브랜드도 D2C 비즈니스로 소비자 직접 소통하여 자체 브랜드력을 높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야 D2C가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탑 오브 마인드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딱 떠올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홍삼을 떠올렸다. 홍삼 하면 딱 떠올리시는 브랜드가 아마 첫 번째 대부분 다 정관장이겠죠. 뭐 정관장처럼 이렇게 딱 떠오를 때는 D2C로 해서 그 자사몰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뭐 다른 잘 모르는 브랜드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에듀윌이죠. 에듀윌은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뭐 다른 브랜드라면 조금 힘들 수 어쨌든 결론은 브랜드력이 있어야 D2C가 더욱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디오 커머스는 비디오와 커머스의 합성어다. 이거 요즘에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뭐 틱톡이나 그리고 샤오홍수라든지 뭐 이런 채널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뭐 소비자 공감을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뭐 이래 뭐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소비자한테 후킹할 수 있는 걸 당연히 해야 성공할 수 있겠죠. 비디오 마케팅은. 자,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이에요. 경기 변동에 민감하나 민간 소비 지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광고 시장의 성수기는 통상 4분기입니다. 4분기인데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연중 비용을 막 쓰다가 이제 결산하기 전에 이제 올해 판관비를 얼마 써야 될지가 나와요. 그러면 비용이 좀 남을 때 사실 가장 소진하기 좋은 부분이 광고비거든요. 워낙 부치가 크기도 하고요. ATL 같은 경우는 뭐 몇십억, 몇백억 쓴 거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4분기에 통상 광고업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한 2분기 정도, 4분기, 2분기, 뭐 3분기, 1분기 정도 순이 될 수 있겠네요. 4, 2, 3, 1 정도. 근데 3분기는 어차피 이번에 실적이 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뒤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4분기가 가장 성수기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봤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직접 사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수혜를 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온오프라인 경기 불황일 때는 온오프라인 막론하고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 어, 장사가 안 되면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비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매출이 연결될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한다. 어,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고요.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ATL보다는 요걸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죠. 뭐 TBCF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매출 너 돈 썼는데 매출 얼마 나왔어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뭐 꽂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 시장 광고는 뭐 네이버 같은 채널들이 다 가지고 있죠. 이건 팩트죠. 다들 뭐 네이버 통해서 많이 보시니까요. 이게 뭐 미디어 랩사 보통 우리 TBC 들어올 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광고 대행사 뭐 저기 제일기획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뭐였죠? 저기 범현대가의 이노션이라든지 뭐 대웅기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들어올 때 미디어 랩서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미디어 채널 전략을 짜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뭐 등등등등등등 뭐 광고주의 점차 뭐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RTV 그 실시간 경매로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광고 다 그 경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DSP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광고에 막 광고를 유저에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르죠. 이거 글씨체가 지금 여기 굴림이었다가 이게 데일리 앵커 거는 그냥 붙여넣기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주주 담당자님 그 뭐야 저기 IR 담당자님 보시면 이런 부분을 조금 회계법인의 이야기에서 고쳐주시면 조금 더 단정해 보일 수가 있겠죠. 회사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자, 데일리 앵커인데요. 이제 B2C 비즈니스 아래와 같은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구매 취향 및 패턴 데이터 확보 이건 너무 가능하죠. 가입한 고객들이 살 거기 때문에 리셀, 업셀, 크로스셀인데 이거 리셀은 정말 리셀, 업셀, 크로스셀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데일리 앵콜을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가능할까? 크로스셀 정도. 크로스셀은 뭐냐면 내가 산 제품을 살 때 딴 제품 같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업셀이랑 리셀이 가능할까? 이건 약간 저는 의문이 남네요. 자, 뭐 개인화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 통제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격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조사가 유통사에 판매를 할 때 직매도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재고에 대한 소유권 권리가 그 유통업체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는 자기한테 주어진 마진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D2C로 할 경우 자기 자사몰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조금 이슈가 있을 수는 있죠. 이건. 자, 비디오 커머스 인플루언스 콘텐츠인데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고 브랜디드 콘텐츠, 뭐 모바일 홈쇼핑 이거 요즘에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업의 현황 뭐 줄줄줄 있는데 아마 온라인 쪽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 여기 있죠. 모바일 쪽이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이 커지고 있고요. 검색 광고랑 비중 뭐 51.3 대 뭐 48.7%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D2C도 뭐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엄청 커질 거다. 뭐 9조에서 17조로 커졌다. 이번에도 왕홍이라고 부르거든요. 왕홍들이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팔았다라는 이야기 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회사의 현황입니다. 이제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 너무 길게 하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하는 업이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자, 광고주의 매출 극대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예요. 일반적인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노션은 모든 바운더리의 광고를 다 한다라면 여기는 온라인에 집중한 광고 대행사다라는 이야기고요. 온라인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광고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이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찍혀서 수치로 보고가 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고 광고주의 목표인 KPI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주업을 한다. 결론적으로 매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핵심 경쟁력인데 이건 어느 회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독특한 영업 방식 이게 보통 온라인 광고 대행사 쓸 때 저희가 입차 경쟁 PT를 해서 입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이게 사실 광고주와 대행사가 오래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잘 알죠. 잘 알다 보니까 약간 락인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계약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결국은 개인적으로는 영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그렇죠. 영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이 중요한 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온라인 대행사들도 인지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인지도랑 영업을 잘하면 조금 뚫기가 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데일리 앵커는 마케팅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면 뷰티 인사이트 데일리 앵커였네요 이게. 그리고 유리카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들 가지고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럭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끈질기게 광고부터 다니더라고요. 한 번도 사보진 않았는데 한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하도 나오니까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진짜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에는 별로 현혹 안 되셔도 됩니다.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결론은 500만 개 팔았다는 건 대단하네요. 이거 10,000원으로 잡아도 얼마예요? 500만 개면 어마어마하게 팔긴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매트릭스 몽제를 출시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계속 출시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입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올리브 영이랑 롭스, 왓슨스, 이제 왓슨스가 아니라 룰루랄라? 아니 룰루랄라 맞나요? 아닌데? 룰루랄라인가? 바뀌었죠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룰루랄라? 랄라블라로 바뀌었죠? 네, 랄라블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H&B 배포 중이고 기획전 프로모션 슬롯 탈당하고 있는데 네, 협상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입점시킨 거는 대단하고요. 사실은 이런 중소형 브랜드면 입점되기 사실 쉽지 않은데 기획전 프로모션을 사실 비용 쓰면 해주는 부분이라 글쎄요.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하죠. 자, 쭉 내려가 볼게요. 또
온라인 마케팅 그 회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광고사니까 어차피 광고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계속 제가 데일리 앵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에코 마케팅 본연업보다는 데일리 앵커가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데일리 앵커를 좀 강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클럽 아까 마사지기고요. 이거 뭐 매트릭스였죠. 몽제 그리고 유리카 아까 전에 화장품이고요. 화장품이 원가가 싸요. 그래서 자 마이노벨이라는 브랜드 있고요. 이거는 얼룩 제거제라고 하네요.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로 뭐 레그미라고 하고요. 내 다리 휴식 시간 다리 케어 브랜드라네요. 그리고 라이프 클리닉 이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압 상승 샤워기 이거 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뭐 비스티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진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자, 당연히 에코 마케팅은 원재료라 하면 사람밖에 없죠.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안 들어가 있고요. 판관비로 들어가 있겠죠. 자, 데일리 앵코는 이렇게 재무에 대한 내용인데 유리카 화장품 매입액이 상당히 많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저기 아까 H&B 샵 3개사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입을 좀 해놨어야 될 겁니다. 언제 재고가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 위주로 팔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화장품이기 때문에 다 OEM 제작, 공장을 가져갈 수가 없죠. 온라인 마케팅 하는데 공장 가져가면 망합니다. 자, 뭐 영업 수익 3분기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당사가 취급하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 관리하여 뭐 없는데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요렇답니다. 10%에서 30% 뭐 한 대략 20% 정도의 어느 정도 마진을 본인들이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많고 생활용품이 클럭일까요? 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화장품이 확 치고 올라왔네요. 유리카가 H&B 들어가면서 확 치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매출은 거의 더블 정도. 이거는 심지어 공식 쇼핑몰 판매가 기준. 판매가 기준이네요. 판매가 기준. 판매가 기준입니다. 판매가로 환산했을 때 이 가격이다 라는 뜻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네요. YOY로는 거의 여기 데일리 앵커 거의 2배 정도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또 재밌네요. 재밌는 기업이네요. 보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훑어봤을 때보다 두 번째 보니까 더 재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 왔습니다. 재무제표 볼 때 저는 항상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을 보는데요. 눈에 띄었던 게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주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금도 꽤 많이 늘어난 모습 보여집니다. 여기도 있죠. 매입 채무. 이거는 매입 채무니까 뭐 비이자성으로 주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매출 채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돈을 못 돌려받은 건지 아니면 기타 유동 채권이 늘어난 건지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광고 쪽인데요. 광고 쪽 한 70%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 판매 수익도 꽤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영업 비용이 꽤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회사 괜찮네요. 재밌는 회사네요. 이 광고 회사인데 D2C를 한다. 재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관계기업 아까 전에 그 오라 가지고 있던 기업 지분 매각한 거에 대해서 차익 9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진짜 성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업이익도 확인해야 되고 꾸준히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주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더 데이터가 쌓여서 그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 많이 늘어나면 제가 언젠가부터는 영업 흐름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좀 시기가 됐다 싶으면 제가 그 현금 흐름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지분율 상당히 중시하다 봅니다. 30% 미만이면 안 사요. 그 회사 주식을 아예.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관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49.4%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일리앤코가 메인인데, 데일리앤코는 이익도 잘 나요. 거의 한 영업이익률 20%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마진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매출 채권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 아까 매출 채권도 있는데 미수금이 꽤 높게 나옵니다. 미수금이나 매출 채권이 꽤 높게 나오고요. 이거는 주주님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분기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제가 에코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제가 제 영상을 보시고 월요일날 그냥 바로 연락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라고 전 바로 확인할 것 같고요. 아마 IR 담당자가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 정상 채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부실 터질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관계 기업, 글루가란 기업, 그 오라죠, 오라. 이거 매각을 했다는 거, 20% 매입했었는데 지금 이제 지분율 14% 내려갔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고요. 대략 미지급, 이거 매입 채무에서는 또 미지급금이 높더라고요. 이런 것도 뭐 미지급하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관비를 봐야 되겠죠? 판관비가 어디 갔지? 판관비가 안 보이네요. 밑에 있을 것 같은데. 판관비를 또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네요. 영업비용. 영업비용에서 눈에 띄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반비랑 매출 원가랑 광고비인데, 이거는 매출 원가 너무 당연하죠. 저기 데일리앤코 그 매입량이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난 거고요. 운반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데일리앤코 국내에서 매입을 해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해외에서 OEM 제작해서 가져왔을 텐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그 컨테이너선 운임이 많이 올라와서 운반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량도 더 많이 늘었으니까 또 늘기도 했겠죠. 요 두 개는 거의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데일리앤코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력이 강하거나 혹은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잡아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같네요. 오늘 조금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보통 20분 내외로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마케팅 봤고요. 진짜 본업에서 부업을 키워서 부업이 본업이 되어가는 기업,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데일리앤코를 트래킹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주님이라면 데일리앤코 많이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하시면 체크해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결국은, 왜냐면 그 광고 대행업이 갑자기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앤코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제가 관심 있는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기업도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